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충주시가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2만여 명에게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예산과 불필요한 지출을 아껴서 시비를 충주판 뉴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경제에 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학교를 떠나 홀로서기에 나선 청소년들의 쉼터입니다.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막막하고 벅찬 느낌이 있어서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 학생 100여 명에게 충주시가 1인당 40만 원씩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기기라든가 장비들이 굉장히 부족했었고요. 학교 밖 청소년뿐만이 아닙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까지 충주시에 주소를 둔 2만 1천여 명의 학생 모두가 수혜 대상입니다. 학생 1인당 40만 원씩 총 83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거는 전국의 최고 규모이고 아마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생들만 이렇게 하는 거는 최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461개의 우리마을 뉴딜 사업에 94억 원, 희망 일자리 사업에 56억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 5억 원 등 모두 595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131억 원의 재원은 추가 세입 없이 각종 경비를 10% 이상 절약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했습니다. 전혀 세입이 증감이 없고 이 부분은 지출 조정한 것 갖고 투입하게 된 상황입니다. 충주시의 긴급 추경 예산은 다음 주 열리는 충주시 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3일 최종 확정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상임위원회 자리를 두고 파행을 겪었던 후반기 충청북도 의회가 진통 끝에 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 활동에 돌입합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충청북도 의회가 1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했습니다. 첫 임시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 5명 중 2명이 탈락하는 곤혹을 치른 더불어민주당은 가까스로 계파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임시회 직전까지 이어진 의원 총회 끝에 이명은 정상교 의원을 후보로 정하고 곧바로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행문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문위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오로지 도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 말씀으로 중책을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11대 후반기 의장단의 소속으로 도민을 위하고 충북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로써 충청북도 의회 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 박형용 정책복지위원장, 이명은 행정문화위원장, 정상교 산업경제위원장, 김기창 건설환경소방위원장, 박성원 교육위원장이 맡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지만 부적절한 내홍과 리더십 부재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도민 여러분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통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한 충청북도 의회, 여론의 신뢰 회복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등이 손잡고 기생생물자원 세계은행을 설립합니다. 기생생물이란 알기 쉽게 기생충을 말하는데요. 퇴치 대상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2005년 충북대가 설립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기생생물 자원은행입니다. 멀리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한 기생충 샘플 2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야생동물, 가축 등에서 유래한 것들입니다. 퇴치의 대상이던 기생충이 의학과 농생물 분야의 첨단 생물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기생충을 이용해 크론병 치료제를 만들었고 각종 신약과 진단시약 개발이 국내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용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 학자들이 막 연구를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새롭게 눈뜨기 시작한 기생생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대, 대한기생충학회가 손을 잡았습니다. 기존 기생생물 자원은행을 세계은행으로 확대해 국제적인 연구개발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치료제 개발과 기능성 식품 소재, 생물학 제재 등 앞으로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생생물 자원 표준 라이브러리 및 빅데이터 구축하고 연구는 물론이고 또 기생충이 오늘날 또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이런 충북으로서는 관련 분야 산업화와 연구소 유치,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송 바이오가 앞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되도록 하는데 오늘 해박을 맺게 되는 우리 기생생물 자원 세계은행이 들어선다면 굉장한 그 기여를 할 것이다. 태고 쪽부터 공존해온 기생충이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줄 새로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부산시가 7천억 원이 넘는 낙동강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사이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량의 발암물질은 정수도 어려워 부산시 식수 확보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는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해마다 물이용 부담금을 냅니다. 부산시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7년 동안 낸 물 부담금은 모두 7,387억 원, 대구의 6,682억 원이나 경남 4,727억 원과 비교해 자치단체 중 가장 많고 전체 부담금의 23.9%를 차지했습니다. 부담금은 가장 많이 내지만 수질은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낙동강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2년과 2019년 차이가 없고 다른 하천들에 비해 나쁜 편입니다. 물속의 탄소량을 나타내는 TOC는 2008년에 비해 오히려 많이 나빠졌습니다. 주요 지표들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나쁜 수준입니다. 낙동강물의 수질이 나쁜 것은 상류에 오염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에 비해 구리와 납, 수은 등의 낙동강수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방류량은 하루 4만 1,000톤에서 2017년 48만 톤으로 11.6배나 증가했습니다. 낙동강 원수와 정수에서는 발암물질인 과불화 화합물이 기준치 이하로 최근에도 검출됐습니다. 정수를 통한 식수 정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낙동강물을 먹는 데에서는 해결이 저희들은 불가능하다. 공장근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 없앨 수도 없고. 부산시가 낙동강물 정수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가운데 올해 안에 발표될 환경부의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극심한 수주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조선이 얼마 전 중동의 카타르로부터 100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이라는 한국조선이 이 배 한 척을 만들 때마다 1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로열티를 외국 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UBC 김진구 기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으로 알려진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한국은 1994년 세계 네 번째로 LNG선 건조에 성공한 뒤 지금은 세계 시장의 90%를 휩쓸 만큼 압도적 시장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선의 핵심 중 핵심인 화물창, 즉 가스를 싣는 저장 탱크 제작 기술은 30년 가까이 프랑스의 GTT사에 종속돼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급격히 팽창하는 LNG의 특성상 화물창은 영하 160도 이하의 초저온 환경을 유지하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극저온으로 냉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 하나와 그리고 액화가 이제 액화되었을 때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 단열재 기술이 이제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GTT사는 조선사가 LNG선 한 척을 만들 때마다 백값의 5%, 100억 원 가량을 앉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한국 독자 기술에 대한 낮은 업계 신뢰도가 큰 걸림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 만들 수 있어요. 한국형 화물창을 갖다가 개발도 했었고 한데 문제는 선주들이 기존에 개발된 GTT사의 화물창을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화물창을 탑재한 LNG선은 공식적으로는 한 척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 한국 조선 산업에 오랫동안 고착화된 그에게 로열티 지출은 원천 기술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생각보다 비구름대가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오늘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내일 아침까지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내일 낮이면 대부분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가 27도, 그 밖의 지역에서도 26도 안팎을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또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장맛비 정말 독하죠. 이 장마전선과 함께 많은 양의 수증기가 동반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비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비구름대는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모레 목요일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번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이번에도 꽤 길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 항공사가 신선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젠더리스 유니폼을 채택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오는 8월 첫 취항을 앞두고 있는 에어로K 김상보 마케팅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가 항공사, 말씀드린 에어로K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아마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이 취항을 앞두고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여러 이제 심정이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면허 받은 게 정말 엊그제 네. 같은데요. 그동안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충청 도민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운항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설레임도 있고 또 기대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는 8월에 취항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네, 8월에 취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8월이면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 건데요. 처음에 그럼 에어로K를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에어로K 탄생 배경이 그렇게 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강병호 대표를 비롯해서 이 초기에 이 멤버들이 커피숍에 모여 앉아가지고 이 항공사를 좀 시작해 보자라는 의기투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시작 자체도 뭐 10평 남짓한 그냥 오피스텔에서 책상 몇 개를 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시장을 볼 때 이 저비용 항공사, 특히 저비용 항공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당시에 이 선진 항공 시장과 비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선진 항공 시장에 비해서 국내 항공 시장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장을 해왔고요. 네. 특히나 그런 빠른 성장 속에서 저비용 항공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객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항공사를 좀 설립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저비용 항공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항공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에어로K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인 에어로K가 곧 취항을 한다는 얘기를 벌써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날이 오는 건데 그 항공사를 허가받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가 봐요. 네, 사실 시작 자체는 다른 일반 사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자본 그리고 사람, 우리 사업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저희도 뭐 충분한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사람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특이한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항공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 사업 면허를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1차 면허 신청 때 반려를 고배를 마신 기억이 있어서 네. 굉장히 쓰라린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항공시장의 어떤 법규상에 이 항공시장 내에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너무 많다. 네, 뭐 그런 취지도 있고요. 뭐 시장 내에 경쟁이 과다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모호한 법 조항이 네.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벽에 부딪혔었고 1차 신청 때에는 반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2차 때에는 시장 내에서 좀 건전한 경쟁을 좀 도모하고 그런 건전한 경쟁을 또 저해하는 법규들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네. 다행스럽게 해당 법조항이 삭제가 됐고요. 더불어서 저희 충청북도를 비롯해서 이 청주시 그리고 많은 관련 기관 단체분들이 저희가 힘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신 덕에 2차 신청 때에는 또 면허를 발급받게 되었죠. 네. 근데 이제 면허 이후에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운항증명입니다. 운항증명은 사업 계획에 제출됐던 사업 면허 시 제출됐던 이 서면으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항공사가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네, 해당 과정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기 시험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운전면허로 따지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나요? 모든 과정이 다 통과됐나요? 지금 아직 서류를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신규 항공사다 보니까 시장 내에 저희가 취항하고자 하는 노선에 대한 운임을 또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운임 고지 기간이 약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해당 운임 고지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에어로케이 항공기를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8월 정도에 취항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국제선은 아니고 일단은 국내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주 노선을 먼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어로케이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이제 항공사인데 그 청주공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여러 가지 평가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공항의 지리적 이점이었습니다. 청주공항은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육상교통도 사통팔달 잘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거에 이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리고 김해공항 같이 대도시 주변에 이 국제공항들만 좀 활성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부권에 계시는 소비자분들께서 어떤 국제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주국제공항이 충분한 국제 노선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그런 해당 인프라들이 항공 관련 인프라들이 잘 보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청주공항이 명실상부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미래를 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다양한 다양한 신사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규 유입 인구라든지 혹은 세종시가 있는 명실상부 또 행정 수도의 역할을 또 하는 그런 지역이 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충북과 이렇게 함께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취항을 하려다 보니까 신입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지역 인재를 또 많이 채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채용이 됐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규 항공사다 보니 설립 초기에는 이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 정착과 좀 안정화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셨던 것만큼 지금 많은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2차년도인 내년 202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채용을 좀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직원은 약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충북 소재의 어떤 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충북이나 청주와 같이 충북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 인재분들을 지금 한 16명 가량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2022년도까지 저희 코로나19가 좀 잘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이 저희가 6대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한 11개의 노선을 취항을 하게 되면은 조종사만 해도 72명 그리고 객실 승무원은 132명 또 정비사는 한 78명 정도가 필요하게 돼요. 거기에 일반 사무 직원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한 450명 정도의 신규 채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아무튼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준생 분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눈여겨볼 것 같은데 원하는 인재상을 좀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철학이 있어요. 기업의 철학이라 하면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평등한 조직 문화 그리고 어떤 수평적인 소통 그리고 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인간 중심 항공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기업 철학과 맞는 분이라면 모호한 느낌. 그걸 뭔지는 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에어로K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무원들이 입는 유니폼을 젠더리스 룩으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젠더리스 룩이란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기존의 그 유니폼과는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사실 저희가 머릿속에 뭐 승무원 유니폼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있죠. 이거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해 오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반드시 좋은 영향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어떤 여성 승무원에 대한 상품화라든지 네.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죠. 네. 예, 저희 유니폼 같은 경우는 젠더리스 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기업의 철학을 반영한 유니폼입니다. 저 역시도 유니폼을 좀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기존의 항공사들보다 더 이쁜 유니폼을 만들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저희 강병호 대표가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기업의 철학이 이 평등한 문화 그리고 이 인간 중심의 항공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유니폼을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이번 저희 유니폼이고 실용성과 그리고 특히나 승무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유니폼을 입고 네. 이 서비스를 제공하실 때 더 네. 편하고 실용적일 수 있도록 많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중간에 그 젠더리스 룩이 나왔습니다. 젠더리스 룩이라는 게 이제 남성, 여성 옷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는 게 또 젠더리스잖아요. 네네. 좀 편하게.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과감한 결정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신선함도 있지만 그 안에는 조금 리스크도 또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고민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유니폼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감론을박도 있고 네. 찬반 여론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희는 기업 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네. 해당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의 문화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는 유니폼이 더 이상 어떤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아니라 네. 그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처음 시행함으로 인해서 항공시장에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의 어떤 편견들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서 저희는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보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시민 여러분들이 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르면 8월 중에 취항이 됩니다. 국내선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청주에서 제주 노선. 그러니까 제주도 가실 분들은 이제 8월에 에어로K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제 함께하게 될 시민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오랜 시간 많이 기다려 주셨고 기대하는 것만큼 저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있기까지 뭐 충청 도민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라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지금 시점입니다. 저희가 이 충청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로K 김상보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